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10월 1일 내일부터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대장동 사태 게임 체인지가 벌어졌습니다. 어제죠. 어제 본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영학 천화동인 5호입니다. 회계사 이 천화동인 5호 이 정영학 변호사 회계사가 자기가 보면 나중에 큰 무슨 덤터기 있을 것을 두려워서 그동안 녹음해놓았던 19개 녹취 파일과 사진 등을 갖다가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런 걸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게임이 바뀐 거죠. 한마디로 판도라의 상자를 검찰에 넘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대장동 사태 갖고 이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로, 또 저쪽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 곽상도 게이트, 또 심지어는 윤석열 아버지 집판 게이트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만은 이 정영학 회계사의 19개 녹음 파일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벌떼같이 공세의 수위를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있게 될 10월 1일부터 있게 될 국정감사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4개 상임위에 무려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갖다가 채택하자라고 지금 여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당, 특히 이재명 측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봉고 파직하겠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봉고 파직 후 위리안치시키겠다라고 그야말로 기세등등했던 이재명. 오늘은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입니다. 만약에 지금 유동규 어제 압수수색하는데 보니까 스마트폰을 밖으로 던졌니 뭐하느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이상한 행동을 벌였다느냐 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 그리고 2018년 이재명 씨가 경기지사가 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켰던 이른바 설계자라고 그러죠. 물론 이재명 씨는 아니다, 그 대장동 그 설계는 내가 했다라고 지난 9월 14일 얘기했습니다만 그 설계의 실무 책임자는 유동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김만배, 남욱 변호사 샌디에고로 튀었죠. 부인과 함께. MBC 기자입니다. 부인은 차장. 그 다음에 하나가 정영학 회계사. 이 핵입니다. 이 실무 핵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김병욱 이재명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은 그래, 만약에 유동규를 수사해서 무슨 부정한 것들이 나온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이 관리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 발 뒤로 뺐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던 이재명 캠프에서 드디어는 관리 책임이라는 하나의 혹시 모를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빠져나갈 구멍 하나를 갖다 마련해 놓은 겁니다. 왜? 지금 이재명 씨 바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갖다가 그 기초단체에서 공사를 갖다 만든다. 참 비유하여 이야기하자면 제가 살고 있는 도봉구에 갑자기 무슨 도봉도시개발공사를 갖다가 발족한 거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찾아봤더니 원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한 것은 2013년 9월 12일
그러니까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었던 이재명 씨가 기존에 있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었어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별개로 2013년 3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2013년 9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고 2013년 12월에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을 갖다 폐지시켜서 2014년 그러니까 이재명 씨를 모아서는 이제 2기 성남시장에 두 번째 도전하던 2014년에 1월 1일자로 통폐해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합 출범시켰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바로 이게 바로 그 문제, 이 복마전의 핵이었던 겁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지사가 되었던 성남시장이 되었던 흔한 이야기로 정치 자금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라면은 직접 돈을 끌어라 닥쳐라 하면은 나중에 동티날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최측근을 갖다 내려보내고 비서실을 통해서 여기서 우물락주물락해서 돈을 땡겼을 거 아니겠는가라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현재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고 있죠. 나도 제주지사 하면서 나한테 손에 땀 한 방울 안 묻히고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100억 만들어드리겠다는 제안이 줄을 섰다. 그러나 난 다 물리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의 원희룡 전 지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축이 돼서 이것이 보면 도시개발공사를 앞세워서 평당 600만 원짜리 땅을 평당 200만 원에 3분의 1로 후려쳐서 싸게 강제 수용하다시피 땅을 뺏은 거 아닙니까? 30만 평을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개발해서 이 땅 작업이었고 개발해서 분양하는 이건 또 갑자기 상한가 분양 상한가제를 갖다 적용받지 않는 형태로 민간들에게 대박을 터뜨리게 해서 거의 전체가 1조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갖다 취하게 만들었고 특히 보면 이 김만배가 중심이 된 화천대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종의 자회사격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들이 땡긴 돈이 3억 5천 투자해서 4,040억을 땡겼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와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땅을 갖다가 또 받아서 그거하고 분양했던 것으로 한 2천억 땡긴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른바 분배된 이득만 4,04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천몇백 배죠. 자, 이와 같은 설계한 것은 지금 이재명 씨는 전체 설계는 내가 했다. 그러나 구체적 그와 같은 설계는 원래 토건족이었던 즉 그 대장동 이때 10만 평 가까운 땅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었던 남욱 그 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흔한 이 짝짝꿍이 되어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였던 사장이 그냥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었던 유동규가 사장 직무 대리를 했죠. 유동규와 여기에 보니까 또 보면 법조 브로커 역할을 열심히 한 김만배 이렇게 엉켜서 그림이 그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영학 씨가 변심을 한 거예요. 정영학 씨 얘기는 왜냐니까 2015년 2016년 그 무렵에 남욱 지금 샌디에고로 MBC 차장급 기자인 부인과 이른바 도주한 남욱 변호사가 한번 구속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구속되었을 때 뭐 그것을 갖다 변호했던 변호사가 바로 박영수 특검이고 그 당시 수원지검 지검장이 뭐 강아무개 강찬우 뭐 변호사든가요 뭐 변호사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씨는 뭐 토건족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자기야말로 이재명 씨 본인이야말로 토건족들이 인허가권을 가진 부패한 행정 권력과 결탁해서 국민들을 약탈해서
배를 갖다 1000배 이상 불렸던데 중심적 핵심에 서 있었던 것이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 고리 하나가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일종의 변심을 해서 툭 빠져나가니까 지금 이재명 씨도 뜨거라 한 겁니다. 이야. 왜? 정영학 씨가 지금 보면 정영학 회계사가 19건의 녹취 파일과 그다음에 뭐 현금이 오고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사진 등등을 다 검찰에 제출했다는데 지금 검찰이 어젠가 그저께 특별수사팀을 꾸렸어요. 물론 지금 이재명을 갖다가 저격하고자 좀 속으로 앙앙불나가는 이낙연 씨는 그거 갖고도 부족하다. 특별수사팀에다가 그걸 더 확대 개편해서 합동수사본부, 즉 합동수사본부는 검찰, 국세청, 경우에 따라서는 금감원의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죠. 이게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합동수사본부를 갖다 꾸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검찰도 거기까지 합동수사본부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15명입니다. 검사만 15명이면 웬만한 지청하고 규모가 같습니다. 자, 현직 검사가 15명 들어갔으면 수사관들 몇 명 들어갔을까요? 검사 1명에 수사관 2, 3 잡으면 되니까 수사관들이 대략 한 40명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검사만 15 들어갔고 그러면 수사관들 한 40여 명. 자, 그렇게 대규모 일개 지청급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주면 이른바 보안이 유지가 안 됩니다. 즉 몇몇 검사들이 보면 슬그머니 이재명이 봐주고 슬그머니 민주당 봐주려 해도 다른 검사들이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명의 검사와 그리고 그 수사를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팍 하고 있는 약 40여 명 가까운 수사관들의 그 입을 다 일시에 입을 맞추고 입을 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특별수사팀 물론 사실 좀 더 바람직하기로는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주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특별수사팀에다가 정영학 회계사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녹취 파일 뭐 모든 자료 다 넘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실은 하나님 나는 깃털에 불과하다. 나는 깃털에 불과하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도 또한 보면 특히 남욱은 잘 모르겠어요.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액면가로 보면 내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만 나도 보이지 않는 쩐주들의 대리 심부름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나를 갖다가 몸통으로 갖다 지목하는 것은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나를 지목하는 것 아니겠느냐. 나는 사실상 뭐 결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야말로 깃털에 불과하다라면서 면피를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었을 때 뜨거라 그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놨던 일련의 자료들을 갖다 왕창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세 등등하죠. 민주당에서는 뭐 어제 오늘까지 가서 연희동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준 교수가 살던 집 그거 같더니 뭐 로또가 뭐 되지 않는 이야기한데 그거 뭐 19억에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19억에 팔았고 2년 만에 지금 보니 27억이랍니다. 그리고 다 보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뭐 거기 관련된 무슨 중간에 그 복비 주고받았던 부동산 중개업 복비 뭐 1,700만 원 얼마 준 거 복비 영수증에다가 또 윤기준 교수의 그동안 학술원 등에서 오는 무슨 통장 내역 그 통장 다 공개했어요. 그래야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빵 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변심하여 드디어는 제일 먼저 그들 바로 이권 카르텔에서 탈퇴하면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나서자 이재명 측에서는 관리 책임. 왜? 여기서 정영학이 주로 녹취했던 것은 유동규, 김만배 물론 그 자기도 있어요. 자기도 들어갔겠죠. 남욱도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19개 파일을 다 까다 보면은 분석하다 보면 그 주로 이 4명 그리고 4인방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남욱, 정영학,
그다음에 김만배, 유동규. 인허가권을 가진 자는 유동규거든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그리고 유동규를 사실상 자기 비서실장격으로 거기에 앉혀놓았던 사람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거든요. 자, 이들이 오고 가고 주고받고 거기에는 보면 흔한 이야기로 누구한테 얼마 커미션 줘라, 누구한테 얼마, 이런 이야기도 섞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 유동규 아마 사법적 처벌 면키 어려울 것 같으니까 유동규들 또한만이 자기한테 나오면 자기들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도 살기 위해서 이재명 배신할 겁니다. 사실은 원희룡 지사, 전 지사가 이야기한 대로 사실 예전부터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들기 프로젝트를 세웠고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우리 시장님께서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되는 통에 사이다 발언으로 스타가 되는 통에 그 경기지사 프로젝트 플러스 알파 즉 대권 프로젝트를 세웠고 아마 원희룡 지사가 도산해요. 그 뭐 대권에 도전하려면 그 뭐 1, 20억 갖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몇백억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검사님이 묻겠죠. 이것을 갖다가 이재명 후보는 알고 있었던 건가요? 어떤 답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고맙습니다.